넥슨 게임즈, 지금 시간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세에는 다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와,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퍼스트 디센던트라고 하는 게임이 지금 오픈 베타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이제 오픈 베타긴 하지만 일주일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영상이 올라간 시점이 보다 한 4시쯤에, 오늘 오후 4시쯤 오픈을 했는데, 이 게임이 사실 이 넥슨 게임즈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일반 주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어, 왜냐면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그만큼 아무도 이 게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오픈을 하게 되면서 4시에 테스트 오픈하자마자 동접수가 2만 스타트를 하더니 뭐 10분도 안 돼서 3만, 그리고 또 뭐 10분 또 안 돼서 4만. 지금 현재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느 정도 동접수인지. 자, 새로 고침 한번 해보니까 지금 48,000 정도 동접자 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48,000이 얼마나 높은 거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48,000이 의미하는 숫자가 뭐냐면, 당연히 동접자 수 4만은 이게 높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시간에 급등의 이유가 됐냐면, 이 4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른 이제 보통 이제 콘솔 게임 테스트를 한다고 쳤을 때 보통 5만 동접자 수를 잡거든요. 5만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도 이 게임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오픈했을 때 실제로 유저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기준에서 5만을 잡는데, 시작하자마자 4만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4만이 또 기적적인 이유가, 지금 이 게임이 애초에 한국인들 대상으로 만든 게임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 게임 한국인들도 당연히 좋아하지만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르부터가 매니악한 장르고, 루트 슈터라고 해서 이제 서든 어택 같은 총 게임 아시잖아요. 뭐 배틀그라운드, 거기에다가 이제 그 RPG 요소를 더한 거거든요. 파밍을 해야 돼요. 아이템, 뭐 디아블로 파밍을 하잖아요, 아이템을. 그래서 그 총을 쏘는 그런 게임 시스템에다가 아이템까지 파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매니악한 게임이고, 왜냐면은 그냥 막 사냥을 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쏴야 되거든요. 서든 어택 하듯이, 배틀그라운드 하듯이. 그래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매니아층만 하고 해외도 마찬가지로 매니아층만 하는데, 아무래도 해외에서 인기가 더 많죠, 이 장르가. 그래서 기대를 뭐 아예 안 받았던 건 아니고, 해외에서는 나름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었긴 했는데, 오늘 막상 까보니까 저번 테스트보다, 저번 테스트 동접자가 이제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했을 때요. 그것보다 압도적인 거죠. 지금 오픈한 지 1시간 무렵 지났을 무렵인데,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이제 북미 쪽 플레이어들이 아무래도 매니아층이 더 두텁다 보니까 한국 플레이어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는 시점, 지금 시차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5시인데 그쪽은 지금 새벽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더, 그러니까 이 동접자 수가 지금 4만도 엄청 훌륭한데, 이거 뭐 10만, 20만 가는 거 아니야? 20만까지는 차차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한, 뭐 예를 들어서 5만 이상은 가볍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형식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넥슨 게임즈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16,000원이잖아요. 16,000원에는 전혀, 어, 그 가격이 반영이 안 됐고, 이게 지금 16,000원이 어떻게 반영이 된 거냐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의 블루 아카이브라고 하는 그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 서비스가 됐습니다. 원래 블루 아카이브는 이제 3년 전부터 일본에서부터 서비스를 해가지고 한국, 대만, 뭐 일본,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8월에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기대보다 좀 저조했어요, 스타트가. 왜냐면은 첫 스타트에 매출을 확 뽑아내는 그런 NC소프트의 리니지류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실망한 나머지 조금 주가가 많이
좀 과하게 빠진 면이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 이 퍼스트 디센던트의 동접자 수 때문에 시간외에서 갑자기 어떤 기대감이 한 번에 몰려와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니까 매수 대기자를 의미하는 거죠. 넥슨 게임즈는 이런 모멘텀이 지금 제대로 보이지 않는 주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마 매수를 참고 대기하시는 분들은 뭐 14,000원, 뭐 15,000원 이 가격대가 충분히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 가격대가 이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이 차트상에서 보실게요. 이 차트상에서 어,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갭을 썼거든요. 이 구간. 이 구간이 14,000원부터 이 16,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구간에서 이 중국에 출시한다. 이 기대감으로 그렇게 기대감을 쫙 올려놓은 그 갭 구간이 거래량 동반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갭을 메우면서 쭉쭉 횡보시키면서 갭을 메울 것이다. 아마 매수 대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대기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지만, 어쨌든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퍼스트 디센던트, 뭐,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이렇게 기대감이 한 번에 몰릴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시간의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거, 어쨌든, 이 중국 블루 아카이브가 생각보다 초반 오픈빨이라고 하죠. 오픈빨이 없었어요. 없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점점 횡보 상태 중이었다. 최근에 퍼스트 디센던트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또 하나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블루 아카이브 오픈빨은 아쉽지만 지금 3분기 매출 그러니까 블루 아카이브 중국 서버가 오픈 딱 했을 때는 별로였지만 점점 뭐 8월부터 9월 그리고 뭐 7월에는 오픈 안 했는데 또 일본 서버에서 7월부터 8월 초까지 또 어마어마한 기념일이 있었어요. 2.5주년이라고 해서 이런 매출들이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 이 매출에 대한 영상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블루아카이브 공매도의 함정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자세하게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마냥 퍼스트 디센던트만 로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게 또 최근에 이게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억지로 좀 시세 분출을 막은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이날도 그 FST2라고 그 영국 펀드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 영국 펀드에 이제 그 편입이 돼가지고 넥슨 게임즈가 편입이 됐어요. 게임즈 중에서는. 그래서 한 81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거래량이, 보통 평균 거래량 보시면 다 일정하거든요? 좀 많아봤자 30만 대, 보통은 한 20만 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죽은 거죠. 이 기대감. 이 중국에서 한 몸의 기대감 받을 때 거래량 보세요. 좀 확 줄었죠. 줄어들었는데, 이날.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줬단 말입니다. 횡보 중인 상태에서. 근데 정말 귀신같이 죽였어요. 이날도 죽이고요. 이날은 이제 매각 관련된 뉴스 기사가 떴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관련이 있는 기사는 아니라서 쭉 빠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때도 100만이 터졌고 그리고 이날은 이제 패시브 자금이 동시호가로 들어왔습니다. 동시호가로 들어왔는데 이날 동시호가로 공매도를 한 40억 가량 쳐가지고 이 동시호가 갭이 안 떴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77만 주라고 하는 걸 동시호가로 긁었는데 갭이 안 떴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 주가가 급등하는 상태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지금 의미 있는 시간에서 상승이 나오게 된 거란 말이죠. 물론 이 모든 상황을 엮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어, 뭐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 세력이 이 세력이 어쨌든 세력도 똑같이 싸게 사서 많이 갖고 있으면은 이득을 많이 보는 건 똑같거든요. 우리 일반 주주들과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시세를 막고 있었다가
또 우연치 않게 이런 폭발하고 난 뒤의 과정에서 또 어떤 흐름으로, 그러니까 내일도 사실 갭이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갭 상승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갭 상승을 시킨 다음에 또 다시 공매도를 쳐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걸 빌미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빌미로 점진적인 우상향,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제가 기대된다고 저번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퍼스트 디센던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발화점 역할을 해가지고 모멘텀이 쭉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세력의 큰 그림이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리가 아닌가. 내일 상승 이후부터는. 그래서 그런 여지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어떤 그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다 퍼스트 디센던트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좋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이 회사가 퍼스트 디센던트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영상 제가 올린 이 넥슨 게임즈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 좀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가 아직 지금 오픈한 지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 어떤 것들이 저번 베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발전을 했고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됐는지,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일 영상에서 정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